보여드리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하거든요, 말로. 말로 다 때우는데, 괜히 왠지 마음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영상 이따가 하나, 오래된 영상. 제가 앞에 강의, 무슨 강의 들으셨는지 이렇게 쭉 다 봤어요. 근데, 이 우리 캠프 작은 교회 모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작은 교회. 뭐, 보니까 10명 미만 참석자 받고 막 그런 거 같은데? 맞죠? 네. 무슨 프로그램이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강의할 필요가 없겠다. 또 들으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저도 작은 교회 지금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저는 뭐 청소년부, 근데 옛날에는 작은 교회라도 청소년이 좀 많아서요. 제가 98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어른들이 한 80명 되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80명인데 중고등부는 한 30명 됐거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갈 때부터 30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작은 교회 사역 시작했는데 지금 워낙 중고등부가 잘 보이질 않으니까 뭐 저희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담임 목회하고 담당하는 교육자분은 따로 계시지만 하여튼 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비행 청소년들도 하고 학원 선교도 하고 교회는 잘 안 나오고 그래도 우리는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했고 뭐 큰 교회도 시작했지만 또 지금 작은 교회 담임 목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형편 우리가 서로 다 잘 아는 마당에 지금 여기 뭐 혹시 교육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전도사님들. 네, 이거 보세요. 전도사님도 3분밖에 안 계신 마당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 운영 프로그램 실제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규모가 있을 때 이제 조직이 생길 때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사역자분들이야 뭐 여기서 계속 사역하실 거 아니고 이제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선생님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뭐 전체적인 프로그램 그림 그런 거 아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그건 또 여기 강의 안에다가 다 실었고 강의안뿐만 아니고 제가 중고등부 2년 안에 성장할 수 있다는 책을 썼는데요. 좀 됐는데 훌륭한 책이죠. 네. 근데 제목은 별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처음 작업하는 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해를 좀 많이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중고등부가 뭐 2년 만에 진짜 성장하는 거냐? 성장하죠. 전도사님만 성장해도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만 사람 돼도 뭐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게 2년, 보통 2년이라고 왜 했냐면 교육자분들이 이 중고등부를 그렇게 오래 맞지를 않아요. 뭐 2년하고 3년하고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2년하고 3년하고 옮겨지는데 애들한테 애들을 마루타로 시행착오만 하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좀 습득을 해서 최대한 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아이들 사역을 해보고 그래서 2년 안에라도 그냥 지나는 사역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역을 해보자. 뭐 그런 의도에서 사실 그런 제목을 그래서 2년 안에 뭐 세우기 뭐 이런 거 하자고 했더니 그런 건 약해서 안 된대요. 안 산대요. 그래서 2년 안에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뭐 부흥할 수 있다라면 제가 절대 거부했겠지만 부흥이 아니고 성장이면 뭐 잘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목 덕분인지 잘 팔렸는데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그 책을 왜 썼냐면은 제가 처음에 쓴 책이 수련회에 관련한 책인데 뭐 매뉴얼처럼 제가 일하던 단체에서 쓴 책이 있었는데 그걸 왜 썼냐면 하도 수련회를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좀 많이 했거든요. 대형 캠프도 놀이 중심으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그램 어떻게 해요? 막 하도 물어보니까 그냥 아예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냥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매번 자료를 맨날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예 자료를 만들려고 이 중고등부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강의는 그만해야 되겠다. 설교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아예 정리를 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사서 비싸지 않아요. 사서 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되고 거기에 보면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걸 쓰니까 또 자꾸 강의를 더 시키더라고요.
그런 또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책으로 썼으면 다 읽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읽기가 싫으니까 저한테 말로 시키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안도 이거 좀 요약한 것 같은데요, 그죠, 목사님? 네. 제가 40장을 보내드렸거든요. 왜냐면 귀찮아가지고요. 그냥 다 읽으시라고. 아예 그냥 통째로 중고등부 2년에서 그 부분을 떼가지고 출판사와 협의 없이 그냥 알아서 저한테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어차피 저작자니까 그냥 다 읽으십시오. 책 사기 싫으시면 그걸 읽으십시오.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줄여서 올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냥 다 종이값이 아까우셨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뭐 이제 내용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고 제 오늘 강의는 어차피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앞에 보니까 별로 내용이 크게 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조직 운영 프로그램 뭐 안 다루는 건 아니고 약간 다룰 건데 하다 보면 뭐 이해해 주시겠죠? 본부에서도. 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도 하다 보면은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다가 어느 날 했다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집어치웠다가 다시 잡았더니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성적이 쑥 오르는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보통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성장, 뭘 깨닫고 알고 배우는 것도 악기도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악기도 막 열심히 하다가 막 해도 늘질 않아요. 잘 기타, 뭐 피아노 저도 기타 피아노 열심히 배우는데 안 늘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한 달 집어치웠다가 다시 하니까 잘 돼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뛰는. 제가 청소년 사역에서 갑자기 그렇게 좀 안목이 열리고 트였던 그 시점 그리고 그때의 깨달음, 그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30명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 30명이 됐습니다. 안 준 게 어디예요? 열심히 했는데 30명 열심히 사역했는데 3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2년 반 사역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가 24살 때였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니까 제가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 방황하는 아이들과 함께 방황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제가 청소년 교사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나 청소년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아이들이 외계인 같아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다, 애들이 다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들이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난 청소년은 안 맞나 봐. 근데 여러분, 청소년 맞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맞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근데 난 안 맞나 봐. 청소년 그만해야 될까 봐. 애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제 책 서두에 이제 앞에 쓴 부분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외계인 같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현장에서 1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청소년들 뭐 설교는 했고, 뭐 같이 만나고 뭐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것들은 직접 담당은 안 했지만 이제 계속 해온 게 16년 됐나요? 17년 됐는데, 어느 정도 청소년 사역의 줄기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이 외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인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청소년은 절대 외계인이 아닙니다. 지구인인데 조금 다른 지구인이에요. 근데 왜 조금 다르냐? 청소년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예요. 청소년은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다 외계인 같다고 느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은 왜 외계인 같을까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 전체에서 청소년들은 계속 외계인이었다. 그러면 이게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나 어릴 때 청소년 때는 안 그랬어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엄마 아빠한테도 안 돼요. 엄마 아빠는 또 자식들의 좋은 점만 기억하려는 나쁜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는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때는 죽여버리고 싶어놓고도 한 20년 지나니까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었다는 걸 거짓말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정말 무서운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가 하면 제가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벌로. 엄마를 너무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이미 청소년기가 이제 지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욱이는 말썽 피운 적이 없다고. 저 때문에 한두 번 온 게 아니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말썽 피운 적이 없다고.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엄마는 정확하지가 않다. 이집트 몇천 년 전 비석문에도 써있다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그게 왜 그래요? 그때도 청소년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소년기는 원래 어른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 아니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애들도 사실은 이상해요. 여러분 저희 애들이 지금 12살, 10살이거든요. 이상해요. 이상한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엄마 말 소리 빽 지르면 그냥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 안 듣다가 소리 지르면 무서워서 하잖아요. 이런 게 있죠. 청소년 때는 소리를 지르면 같이 지르고 소리 지르면 문 잠그고 들어가고 지집도 아닌데 그리고 열받아서 문 두들기고 그럼 냅두라 그러고 우린 냅둘 수 없고 문 따고 들어가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 유치부 애들도 이상하고 얼마나 이상한데요. 유치부 애들이 얼마나 이상한데요. 외계인 그려놓고 이건 목사님이라고 막 이래요. 얼마나 이상한데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 말을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어린애니까 넘어가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어른하고는 다 다른데 청소년들도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어요. 우리는 또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잘 까먹었거든요. 그나마 저는 청소년기의 기억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고를 쳐가지고 이 사고라는 게 놀랍습니다. 술, 담배를 한 적도 없어요. 집을 나간 적도 없어요. 막 그런 적도 없는데 엄마를 무지하게 울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어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오늘 설교 때 그거 하고 그냥 끝낼까요?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사춘기를 너무 막 진하게 겪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다 추억이니까. 근데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힘든 기억들이 힘들면 우리가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정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역자가 됐는데 24살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저도 청소년기가 얼마 지난지 안 됐으니까 이제 연장이 된 거죠. 청소년 애들하고 같이 막. 그러니까 막 청소년 애들이 와가지고 전사님 너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뭘 했으면 좋을까요? 전사님 저 뭘 할까요? 그럼 제가 같이 울면서 나는 뭘 하면 좋겠니? 야, 나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나는 목회를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대원 진학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막 같이 고민하면서 그죠? 제일 멍청한 놈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연애 상담한 놈들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지금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저를 싫다 그러는데요. 지금 사귀고 있었는데요. 깨지려고 그러는데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26살 때 처음 연애해가지고 7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 경험이에요. 전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연애라는 게 이게 피곤하더라고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을 빨리 들어 앉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 동안 헌신을 다해서 매일 데리러 가가지고
예? 매일 데리러 가서 6개월 만에 청혼해가지고 2달 준비해서 결혼했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14년이 흘렀는데 정말 그래 연애는 하는 게 아니다. 저보고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응답하라 1994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미쳤어요? 그러실 생각이 없어요. 그때 그 감정 소모, 막 힘겨움, 막 밀당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막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연애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와가지고 막 연애 상담을 해요. 그럼 전 전도사라는 또 책임감에.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 이제 전도사가 어린 나이에 되니까 이 젊은 나이에는 더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차피 그냥 저절로 무게가 생기잖아요. 애들이 원래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저절로 무게가 생기니까 굳이 내가 폼을 안 잡아도 되는데 또 이 나이 어릴 때 전도사가 되니까 이게 좀 폼을 이렇게 뭔가 무게 중심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촐싹거리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말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언어는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마음은 막 흔들리고.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연애 상담을. 그러면 이제 저는 성심성의껏 해줬죠.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막 다 깨지고 막. 제가 얼마나 아이들의 그 이성 교제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됐으니까 좀 청소년들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걸 이제 바꾸게 됐다는 요 시기, 이제 그게 이제 내면적 또 생각의 변화가 있고 또 행동의 변화가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벽돌을 얹고 속은 아니면서도 겉으로 벽돌을 얹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사역자여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첫 사역지에서 하고 했는데, 제가 어떤 깨달음을 이제 얻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벽돌을 내려놓으면서 굉장히 이제 사역에 좀 활발하고 나도 기쁘고, 기쁘지만 힘들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시적인 열매도 맺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의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청소년들은 절대 외계인이 아니다. 이 청소년들은 그 시기가 그래서 그 청소년 기만의 특징이 있는 거다. 그냥 우리가 같이 사는데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물론 청소년도 일괄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고 어떤 친구는 좀 적게 겪고 지나가잖아요. 안 겪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느끼기 힘들 만큼 이렇게 살짝 지나가고, 아니면은 이제 앞에서는 안 그러고 뒤에서 딴짓했든지 그러든지, 아니면은 눌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40 돼가지고 사춘기가 오는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인 아이, 뭐 심리학적으로, 그죠? 어릴 때 어린아이로서 행동을 못하면 그게 이제 누가 그러던데요. 어느 목사님, 우리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저는 그런 경박한 언어를 쓰지 않는데 그분은 그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러면서 사춘기 때 지랄을 안 하면은 나중에 나이 먹고 언젠가 한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뭐 실제 교육학에서도 뭐 그런 걸 좀 하죠. 심리학적으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변화, 그 시기가 있어요.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청소년기만 갖고 있는 특징. 근데 그 청소년기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길래 이 어른들이 볼 때 이 애들이 외계인일까? 그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사실 청소년은 이거 키워드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죠. 뭐냐면 청소년기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죠. 유일하게, 그죠? 가장 그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나의 정체성이죠. 부모 의존적이니까 그냥 부모가 하자 그러면 하고, 안 하자 그러면 안 하고, 떼쓰고 울고, 뭐 이제 어쨌든 부모 안에서 모든 게 이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심을 하죠. 내 울타리 안에서 애가 움직이니까. 그런 시기가 어린아이의 시기라면, 청소년기가 딱 되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먼저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독립을 시키고 싶지 않죠. 네? 어떻게든 이게 내 새끼인데 막 이제 어제까지 분명히 제 딸이 안아주고 뽀뽀하면 좋아했단 말이에요. 한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전부터 자기한테 뽀뽀하지 말래요. 때가 온 거예요. 뽀뽀하지 말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어떤 사랑의 표현인데, 가족이 그렇게 하는, 꼭 하여튼 그렇게 하는 표현이 너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끼리도 서로 엄마하고 나도 뽀뽀를 하잖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니? 그랬더니 아빠, 사랑의 표현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뽀뽀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포옹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때가 온 거죠. 그러나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서 자기가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하려고 하는데 독립할 실력이 있냐? 없어요. 재정적인 독립도 당연히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실은 독립이 안 되죠. 어떻게 지금까지 의존해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독립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기 혼자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정체성이 자기 안에 딱 있어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자기가 소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뭐 좌충우돌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또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일단 신체적으로 불안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체와 정신은 또 맞물려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변화가 많으면 정서적으로도 당연히 불안하고 안 그래도 속이 없는데 독립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독립된 건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부모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데 독립은 해야 되겠고 독립할 실력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몸은 막 크는데 자기 몸에 자기가 적응하기 힘들고 막 이런 좌충우돌하는 시기. 그러다 보니 이게 청소년 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딱 뭐가 없어요, 잘. 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미치도록 몰두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지금 살아가면 미치지 않습니다. 맞죠?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남자가 뭐 거기서 거기지. 여자가 뭐 거기서 거기지. 그죠? 잠깐 딴 생각을 할 수 없겠죠, 여기는. 네, 세상에서는. 있지만, 뭐 바람을 피우는데 난 저 여자를 막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미치도록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어른이 무슨 게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네? 그런 거지. 그게 하여튼, 근데 애들은 그게 되죠. 청소년기 애들은 그게 되죠. 왜냐면은, 어른은 그게 왜 안 되냐면, 자기 자아가 있어요.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뭘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를 이렇게 터치받지 않아요. 근데 청소년기 애들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내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무언가 하나에 미치도록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있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안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는 컷 이런 게 있는데 청소는 그게 없죠. 훅 그래가지고 훅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능한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14살쯤 됐잖아요. 13살, 14살 그쵸? 춘향이하고 이몽룡도 15, 16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죽는 게 우리는 그렇게 안 죽어요. 한 사람이 약 먹으면 너 미쳤니? 이러면서 네 목까지 내가 살게 뭐 이러지? 같이 따라 죽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은 되죠. 걔네들은 청소년이니까. 여러분 히틀러 친위대, 나치 친위대 그 친위대를 주로 청소년들로 구성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들은 하나만 뭐 딱 심어주면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 자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자기 정체성이 아직 형성이 안 되니까. 자,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되면 어떤 특징이 생깁니까?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내 안에 내가 없으면 이런 특징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로 나를 찾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야, 너 뭐 그렇게 못생겼어? 저한테 그러면 죽을래? 이러고 말죠. 네. 그런데 청소년기 아이들은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친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없잖아요. 나는 나야. 못생겼는데 어쩔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것이 이제 자기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청소년은. 자기가 있으면 친구가 강남 가더라도 나는 강북으로 가겠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친구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기죠. 제가 알았던 어떤 친구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친구들이요 강간 살해를 했어요. 강간 살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걔한테.
우리는 벌써 소년원 갔다 오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범이라 이게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넌 초범이니까 아무것도 경력이 없으니까 네가 했다 그래라. 근데 걔가요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7년을 선고받고 살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커서 얘기하는 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저서 만났는데 얘기하는 거 그때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의리 있는 놈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나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의 의리를 위해서는 그게 내 존재 가치니까 그 친구와 왜 의리가 없으면 나는 아무런 세상에 의미가 없는 인간이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했다. 그게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게 청소년 시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그렇게 유행에도 민감합니다. 유행이라는 게 개성인데요 이러는데 거지 같은 소리죠. 무슨 개성이요. 유행하면 다 똑같이 하고 다니는데. 예? 개성이에요. 야, 전체가 다 똑같은데 네가 개성이냐? 야, 네가 다른 애들이 다 할 때 네가 안 해야지 개성이지.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막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뭡니까? 이 또래 집단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사람 관계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친구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또 어른들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 번 삘이 꽂히면 청소년들은 극단적으로 추종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이돌 스타들이나 이 스타들을 쫓는 것도 청소년들이 쫓는 거하고 우리가 쫓는 거는 다르잖아요. 막 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 유키즈 온 더 블록 내한했을 때 그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 깔려 죽은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요즘 애들이 막 무슨 요즘 애들이요. 1960년대에도 클리프 리차드 내한했을 때 막 팬티 집어던지고 막 그랬는데 예? 그죠? 그리고 또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름이 바뀌었죠. 엑소로. 이렇게 그런 거지. 클리프 리차드에서 엑소로. 뭐 이런 거지. 비틀즈에서 엑소로. 비틀즈 옛날 공연하는 거 보세요. 애들 막 기절해서 실려 나가지. 80년대 마이클 잭슨 공연하면 막 다 실려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자기 안에 자기가 없으니까 타인에게서 자기를 찾으니까 바깥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몰입한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청소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 청소년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요즘 청소년 문화가 아니고요. 요즘 애들 이렇게 하게 여러분도 요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다만 여러분들은 걸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무리 엑소가 춤을 춰도 우리는 쿨이다 이러면서 토토가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유행에 휩쓸린다거나 어른들은 자기 심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휩쓸려 다니질 않아요. 그쵸? 근데 청소년들은 이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도 스마트폰 쓰고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을 써요. 근데 왜 청소년들에게만 스마트폰이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써도 물론 그거하고 밤새 게임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그 패턴 안에서 자기 가치관 안에서 절제와 이렇게 걸러지는 게 어느 기본적인 상황은 된다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써도 기능을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난 기계에 관심 없어. 저희 집 사람도요.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쓴단 말이에요. 피처폰이 없어서 그냥 스마트폰 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른들은 그게 있죠.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없으니까 문화를요 그냥 쑥 받아들여요. 구별할 수 있는 가치관도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혼란한 시기니까 독립하니까 가치관이 서 있질 않으니까 그냥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쑥 흡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흡수를 한 거를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걸러서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나의 체면과 위치를 고려해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 스포츠 댄스에 빠졌다고 본당에서 스포츠 댄스를 출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막 스포츠 댄스에 절대 안 미쳤습니다. 저는 춤을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스포츠 댄스에 미쳤어. 너 그냥 이렇게 가발 쓰고 몰래 가가지고 살짝 하고 집에 올 때 집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여러분 언어는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이렇게 하지. 이런 게 되죠.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쑥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것도 그냥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방식대로 그냥 막 표현한다고요. 극단적으로. 거기다가 정서가 자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그냥 너 오늘 왜 청소년 사역자들이 제일 힘든 게 처음 사역 시작하면 막 애들하고 막 애들이 좋아해요. 막 야 그래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난 역시 청소년 사역이 체질인가? 막 하나님이 나에게 역시 이건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왔는데 틱틱거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뭐가 서운했나? 너 왜 그래? 그냥요. 그냥이 아닌데 이유가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 없어요. 그냥 그날 아침에 양파가 굴러가지고 기분 나빴나 보죠. 예? 그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 정서가 그냥 그걸 막 이렇게 자기 안에 이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사춘기, 질풍노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가 없으니까 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심지가 말뚝이 있으면 요동을 안 치죠. 없잖아요.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표현하고 감정도 거기다가 육체도 막 자기도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막 1차 성징, 2차 성징 막 변화가 오고 그리고 막 정서적으로도 거기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괜히 슬프고 괜히 기쁘고 막 오르락 내리락 그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자기들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정서가 생기는데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나타나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같은 문화를 살고 있는데도 청소년 문화가 요즘 애들 문화는 이상하대요. 요즘 애들 문화가 이상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요즘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는데 80년대에도 요즘 애들 문화는 이상했어요. 그 부분에서 이해를 먼저 하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실마리가 풀리느냐. 그러니까 일단 청소년 시기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일단 별로 이상한 게 아니다. 그 지점에서 딱 인정을 하면서 마음을 하나 딱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면 힘들어요. 왜냐? 청소년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마음이 걔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걔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럼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를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타보고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냥 하여튼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이거를 그냥 아주 뽕을 뽑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롯데월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그 롤러코스터 롯데월드에 그 롤러코스터를 한 7번인가 8번을 내리 탔나봐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요즘 저희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를 한번 가면 저는 회전목마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무슨 찻잔 막 돌리는 거 그거 한번 탔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음이 10대인데 제가 제 몸이 이렇게 늙은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더 늙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스테이블한 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청소년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겠다고 그 아이들을 품고 이 정서의 롤러코스터잖아요. 롤러코스터가 왜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죠. 에? 롤러코스터가 왜 떨어집니까?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아이들처럼 아이들 정서도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랑해보겠다고 막 같이 끌어안고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갔다 그러면 1년 만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나 때려쳐야 되겠다. 나 애들은 안 맞나 보다. 제가 어느 시점부터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을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간다. 잘 올라간다. 내려간다. 잘 내려간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처음에 첫 사역을 이제 2년 반 중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그걸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청소년 아니다. 주일학교 해야 되겠다. 말 잘 듣는 애들. 에?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구입한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또 안 큰 교회는 아니네요. 한 300명 어른들 되는 교회인데 그런데 애들이 한 25명밖에 없었어요. 거긴 또.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어른들이 조금 뭐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 은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중고등부 처음엔 유초등부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6개월 만에 사임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부임할 때 중고등부 전에 중고등부 했으니까 중고등부 하라고.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했어요. 제가 또 순종해야 되니까 중고등부 해가지고 그래 기왕 한 김에 그냥 기왕 이제 시작한 거니까 1년 내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 2년 반 동안 하나도 안 들어본 경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고 딱 지났더니 아이들이 23명 평균 출석 1월에 평균 출석 23명이었는데 12월이 되니까 평균 출석이 23명이 되더라고요. 2명 줄었죠. 25명이었다가 23명 됐다니까요. 네, 2명이 줄었어요. 2명이 준 걸로 끝났으면 다행이에요. 저를 하나님 놀랍게 깨우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2명 그때 이제 12월에 이제 애들도 줄었는 마당에 이제 내가 그만둬야 돼 말하는 거기다 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셨죠. 막 갈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둬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애들이 이상합니다. 애들은 원래 이상하지 않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애들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애들이요. 교회만 끝나면 어느 집에 같이 가서 모여서 전사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 뭐였냐면 그게 항상 문제인데 제가 가정이 좀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애정이 가서 여학생이었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을 써서 대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예를 들어 뭐냐면 제가 이 YFC하고 관계가 있네요. 그때 YFC 창작 복음성과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친구 이제 그 작곡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곡을 받아서 우리 교회 아이 그 아이 포함해서 셋을 뽑아가지고 그 복음성과 경연대회 나간 거예요. 본선에 진출했어요. 이제 예선 통과해가지고 본선 진출을 딱 했는데 쟤는 생각에 이 아이가 이제 어려우니까 어떤 복장을 갖춰오라고 하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 복장을 그냥 내가 정해주자. 그래갖고 제 아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정해서 입힌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빴던 거예요. 여자애들이잖아요. 여자애들 셋인데 자기들이 본선에 나가가지고 이제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복장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약간 어른스럽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린 게 저는 굉장한 배려였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큰 거 아닌데 나중에 보면 이제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죠.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내가 해주겠다고. 이게 이 과잉 친절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요 주로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 이게 청소년 사역이 제가 지금 약간 새해서 가는 거예요. 새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줄기가 어디였는지 다시 기억해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하다 보면 까먹으니까 이번 강의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청소년기 아이들이 청소년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학교 사역은요 교육자 입장에서 주일학교 사역은 어린이들하고 잘 안 맞아도 선생님들하고 잘 맞으면 잘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니까. 청소년 사역은 선생님들하고 아무리 잘 맞아도 애들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은 교사들 사역 50, 아이들 리더 사역이 50이에요. 청소년 사역이 되는 거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도하고 자기들이 신방하고 심지어는 저는 자기들이 공과 공부까지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지들끼리 연락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다. 이건 청소년 사역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을 너무 수동적으로 더 만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할 때 중3 이상만 되면 애들 보조교사로 여름방학 때 보내고 지들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영혼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들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알 거 아닙니까? 애들도 영혼을 우리가 다뤄야 이게 성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성숙시키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답답해 죽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일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일하면 1시간이면 끝나요. 빨리 해서 끝내요. 애들 시키잖아요. 10분 하다가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또 10분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1시간에 끝낼 일을 3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3시간도 안 끝나요. 배가 고프대요. 우리 기한테 일을 시키면 밥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러다 밥을 사줍니다. 밥을 먹고 또 느적느적 하다가 끝나요. 저녁 때 가요. 너무 피곤하대. 막 너무 일을 많이 했대. 가고 나면 일이 더 많이 남았어요. 막 벌려가지고 일은 했는데 치우진 않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치워야 돼요. 에이씨, 이렇게 하는 일이야. 그냥 1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빨리 해버리고 말자. 그냥 내가 결정해서 해버리고 말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 다루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요, 일은 되죠. 일은 빨리 되죠. 근데 교육이 하나도 안 되죠. 청소년기는 원래 그렇게 자충우돌 하면서 자기들이 해보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가정도 이제는 청소년들한테 뭘 시키지 않잖아요.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할 시간도 없어요. 뭐 학원 다니고 이러니까. 다 수동적이 돼가, 애들이 다 수동적인데 거기다가 교회에서까지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차피 내가 바쁘고 힘든데 뭘 그렇게 시켜.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아니에요. 애들 공과도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애들 하나 딱 시켜가지고 1, 2, 3학년 뭐 이렇게 섞어서 딱 한 번 시켜놓으면은 얼마나 재밌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낄라 그러면 막 선생님 방해되니까 나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잘해요. 근데 우리가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죠. 자, 이제 가지는 끝났고 원줄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였죠, 원줄기가? 옷!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옷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생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애들 다루듯이 제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계속 쌓이고, 또 좀 편하다고 막 농담한 게 걔네는 농담이 아니고, 내가 웃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자애들도 특히 그런 쌓여가지고 얘네들이, 근데 제가 참 이렇게 그렇게 하고 돌이켜보니 참 잘못을 많이 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애들한테 너무 막 이렇게 막대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편한 것과 막대한 건 다른데 그렇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애들은 자존심, 이게 이렇게 뭐예요?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거의 없잖아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서 자꾸 이제 설교하면 막 여러분들은 소중하다 막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데, 그래도 걔네들은 일단 그걸 좀 알아야 되니까. 막 계속 죄인만 하면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애들이 이제 그런 거에 상처를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걔한테. 한참 통화를 했죠. 얘가 아주 너무 이게 막 울분이 쌓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애들 끝나고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10수명의 그 리더 아이들 23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이적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서 나쁜가? 무엇이 가장 나쁘고 무엇이 가장 덜 나쁜가? 왜 좋은 건 없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막 의논을 했으니까, 토론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쌓였겠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막 너무 이제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제 관심을 가졌던 친구니까 어려워서 하다가 제가 막 너무 마음이 낭망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냐?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건 나가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떠나야 되겠냐? 그랬더니 걔가 고민도 안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중고등학생들한테 나가달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없죠? 말을 하지 마세요. 없으면. 그 애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거는 진짜.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는 한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못 자니까 제 아내도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열도 받았다가 막 열도 받아.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이놈들이, 어디 전도사님한테, 막 이래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개도 하고, 마지못해서. 또 잘못한 것도 또 많이 생각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만두자. 자, 그만두자. 그리고는 이제 그만두려고, 알았다. 그만두겠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다 어두움은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얘는 정말 내가 신경을 쓰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막 농담에 상처받고 아주 친한 애였고 고3 남학생 중에 저를 싫어하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걔가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잘 말도 안 듣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교회 중직자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걔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걔네들 때문에 지금 전도사님이 나가겠다고 그런다고. 막 그런 거예요. 웃기죠. 걔 가까웠다는 애들은 날 막 욕하고 있었고 걔는 나하고 굉장히 멀었는데 걔가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도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 담임 목사님도 그만뒀는데 나까지 어떻게 해? 좀 버텨야 돼. 다음 담임 목사 올 때까지 좀 버텨. 막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기다가 안 되겠다. 내가 전에 사역자 6개월 만에 그만뒀잖아요. 왜 6개월 만에 그만뒀는지는 알겠더라고요. 6개월에 그만뒀잖아요. 나까지 지금 1년 못 채우고 이제 그러면 그만두면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1년은 더 하자. 그리고는 이제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사태를 뭐 수습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결은 하고 할 거냐? 아니 해결은 못 하더라도 수습은 하고 갈 거냐?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애들을 딱 앉혀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내가 몰랐고 그거를 생각을 못한 게 지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이 아이들한테 딱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만두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 상황이 지금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마음에 힘들더라도 조금 참아줘라.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저는 미안하지 않았지만 그건 아니고 정말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화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딱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자,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결말인데 근데 사실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욥이 죄가 있어가지고 고통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결론은 안 좋지만 근데 이제 사실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겨울 수련회 했습니다. 29명이 온 거예요. 겨울 수련회 했는데 29명이 갔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애들 23명밖에 안 나오는데 29명이 갔어요. 왜 그랬냐? 제가 여름 수련회 때 가서 놀았거든요. 여름 수련회 가서 신나게 노니까 이제 애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수련회 가면 논다. 그래가지고 29명이 갔어요. 수련회를. 그래갖고 그 수련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아마 여기에 하여튼 그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때 수련회 영상인가 이게? 지금 이제 수련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끝나고 난 뒤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아이들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첫날 이제 특별 새벽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제가 첫날 딱 갔더니 애들이 한 7명이 와 있어요. 그 수련회 직후니까 이것들이 몇 명 은혜 받은 거죠. 밑에 자녀들이. 그래서 몇 명 은혜를 받아가지고 7명이 이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거 봐라. 이게 더 오라 그러면 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섭섭함을 주도했던 친구들은 이제 고3으로 올라갔고 저를 구했던 그 남자애는 졸업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새로운 애들이 이제 그 리더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새벽기도회 애들 좀 나오라고 연락 좀 해봐. 나오면은 밥 사준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 10몇 명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새벽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끝나 그게 또 희한하게 저는 여러분 하나도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대로
새벽 기도의 마지막에 중고등부 특송이었어요. 또 희한하게 하필이면 마지막 날 구역마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중고등부 특송이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특송 하는 날 애들이 20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입냄새 풍기면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보통 이제 구역하면 이제 몇 명씩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막 선생님들까지 했으니까 막 30명 될 거 아니에요. 쫙 서가지고 우리가 특송을 팍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그냥 애들이 까닭없이 막 늘기 시작하더니 4월이 되니까 70명이 됐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건 도대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사역의 전환점이 됐는데 제가 그 사역 거길 넘어가면서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안고 막 어떻게 할 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제 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래 모르겠다 나는 이제 1년 버텨야 되니까 2년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지고 마음 정서적으로도 제가 아이들로부터 마음이 좀 떨어지고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이 되는 거예요. 좀 떨어지고 그럼 나도 좀 버티기가 쉽고 그리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절대로 애들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내가 무슨 이 사건이 일어나서 조금 누가 서운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바로 가서 나는 그 애한테 일이 커지기 전에 그래서 정말로 저는요 그 뒤로 애들 사이에 저한테 무슨 서운했다 말했는데 무슨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정말로. 그런 존중감과 그리고 약간의 포기 이런 것들이 그 뒤로부터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역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저는 나갔어요. 1년 마치고 부서를 이제 중고등부로 나눠서 그 뒤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 다음 교회는 제가 조금 큰 교회를 갔어요.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애들이 한 13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1년 됐을 때 2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부서를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중등 1부는 다른 전사님 또 불러서 맡기고 중등 2부는 제가 맡고 이제 이렇게 했던. 안 그래도 애들 안 들어 죽겠는데 자꾸 늘 얘기하는 게 열받고 그게 뭐 안 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잘 안 들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뭐 늘었다 안 늘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핵심이 뭐였냐면 그거였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만 마음이 이렇게 트이고 열리고 여러분 어깨에 있는 벽돌을 어른으로서의 벽돌을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저는 청소년 사역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뭐 아이들이 몇 명이 안 되는데 무슨 어떤 뭐 아름다운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그죠? 뭐 옛날처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죠?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막 이런 거 하면은 밖에는 없는 거 안에서 하고 교회만 비디오 있고 막 이러니까 주도를 하니까 요즘도 그렇게 주도를 하면은 애들이 올 텐데 요즘 문화를 주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문화 주도 못해요. 기획사 차려도 못해요. 기획사들도 생겼다고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데 교회가 무슨 기획사도 아니고 요즘같이 이런 화려한 문화 그리고 문화의 방향도 아이들이 자극을 느끼는 문화의 방향도 교회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하겠어요.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건 옛날 YMCA 시절 얘기예요. 이제는 안 돼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문화보다 더 앞선 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없는 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세상에 없는 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세상에 없죠.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 되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 청소년들에 대해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청소년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들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견디면서 바라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도 계속 전해주는 사람. 그들을 그냥 받아주는 사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더 이상 그들과 막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밥은 같이 많이 먹고 어울리면서 그러나 어떤 애가 삐졌어. 뭐 애들이 문제가 생겼어. 옛날 같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죠? 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 복잡해져요. 예? 좀 내버려 둬 그냥 조금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어느 날부터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더니 전도사님처럼 우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대요. 난 이해한 게 아니고 너희를 포기했을 뿐이란다. 근데 얘네들이 생각할 때 어른들은 막 이렇게 하면 너 왜 그렇게 올라가? 막 떨어져 있으면 너 왜 그렇게 해요? 그냥 그래요. 그냥 너 왜 짜증내는데? 그냥요. 짜증이 나는데. 에? 근데 어른들은 짜증을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도 막 그죠? 그냥 괜히 짜증나서 집에 들어가서 정말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잠궜는데 와가지고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문을 열어보라고 그러고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럼 어떻게 널 내버려 두냐고. 네가 내 딸인데 열어보라고. 네 집도 아니지 않냐고. 네가 중도금도 안 냈지 않냐며. 키를 갖고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엑소 오빠들 있는데 기분이 나쁘고 야 너는 이렇게 해놓고 공부가 되니? 분명히 이유를 알려고 들어갔는데 결론은 우린 다 공부로 다니까 이렇게 이 정신없어 공부가 되니? 엄마 왜 그래? 우리 오빠들한테 우리 오빠 야 이것들이 왜 네 오빠야? 야 나는 너를 내가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길에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키워놨더니 이것이 이제는 이 잡것들하고 이 잡것들을 오빠라고 하면서 나를 구박하네. 세상에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라고 확 찢어버리면 아이의 가슴이 찢어지고 그 아이의 이미 그 아이 가운데 그 엑소 오빠들은 정체성의 일부인데 그 아이를 찢은 거예요. 그거는 그 자기를 찢은 거란 말이에요. 엑소 오빠를 찢은 게 아니고 엄마 몰라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죠? 좀 안 사랑했으면 내버려뒀을 텐데 그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니까 기쁘구나. 올라가는구나. 그래. 야 힘내. 화이팅. 내려가는구나. 야 힘내. 화이팅. 이러니까 목사님처럼 우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예상의 반응이. 저는요 여러분 그 청소년 생각하면서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런 애들 있죠? 제일 어리고 선생님들 제일 어려워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고 인사하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뭐 왜 친한 척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제가 그런 애들 100% 바꾸는 방법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만 배워도 아주 오늘 그죠? 어떻게 바꾸느냐? 걔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가요. 야 영철아 반갑다. 화이팅! 그러면 얘가 이래요. 그럼 가요. 그냥 나는. 우린 심지가 있으니까요. 난 안 바뀔 거니까. 그래가지고 가.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가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이제 이따위 짓을 하는데도 교회 계속 앉아있는 애는 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느냐. 엄마 아빠 때문에 계속 와야 돼요. 걔네들은. 아니 솔직히 이러고 있을 정도면 교회 안 나오겠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앉아있겠어요? 집안이 믿어.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도 이해를 해줘야 돼.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이팅! 그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이팅! 또 그러고 가요. 화이팅! 그거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얘가 바뀔 때까지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바뀔 거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바뀌는 게 문제인데 애들을 변화시키는커녕 교사들이 다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교사들 변화되지 말라고 교사 막 수련하고 교사 막 강습해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사명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건 완전 우리한테 승산이 있는 게 사춘기의 에너지가 얼마 못 가요. 20살 되면 끝나거든요. 사춘기는 끝나요. 우리는 계속 그냥 이럴 거니까요. 물론 갱년기가 더 잘해보긴 하지만 우리는 안 변할 거니까 계속 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하다가요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얘도 지 정서가 감당이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시종일관 1년 동안 시크할 수는 없어요. 아니 계속 인사하는데 1년 동안 시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 그날 이제 엄마 아빠하고 대판 싸웠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가 안 좋았거나 여자친구한테 채웠거나 안 좋아 그날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힘들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애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또 근데 그지같이 또 내가 오기도 싫은 교회를 와 있네.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날 또 정신없는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이 갑자기 오더니 해맑은 얼굴로 화이팅! 그러니까 안녕 화이팅! 그러니까 얘가 맨날 마음이 강팍할 때는 안 그러다가 그날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말이 튀고 나면은 왔다 갔다 하다 말이 한마디씩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어느 날 말을 걸면 말을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한마디씩 그러다가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이 되기 시작할 때 한 다음부터 같이 밥을 먹는 데까지만 가면 끝난 겁니다. 이제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같이 가가지고 한번 식사를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 완전 마음 열리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특히 더 열리잖아요. 근데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 돈을 내가 안 내면 더 활짝 열리죠. 그래서 그렇게 열려가지고 애가 바뀔 때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뭐냐면 청소년기 아이들은 필요한 게 있어요. 걔네들이 요구하는 거 말고 요구하는 거는 막 이상한 거 막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거 말고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청소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얘네는 자기소개 없으니까 뭔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를 올가매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왜냐면 나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가매는 사람은 이 아이들 밀어내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기댈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른 중에 없어요. 어른들은 자꾸 막 이렇게 막 얘네들 뭐라 그러니까 어른은 없고 주로 그런 대상은 누가 있냐면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들도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뭘 제시를 한다든지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정말 이렇게 어깨를 기대해 줄 수 있는 힘이 자기도 없어.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은 마음의 위로는 좀 돼요. 야, 나 앞으로 뭐 했으면 좋겠니? 나 진짜 친구가 나 여자친구가 깨져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지들끼리 얘기하면 지들끼리 서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상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얘도 깨져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걔도 아직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서로 그냥 상담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때 이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들. 그러니까 말로 도움을 안 청해도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 그리고요, 청소년들이요, 막 좌충우돌 할 때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어른이 있는 거하고 아예 어른 눈 밖에 있는 아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적어도 자기를 옆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지켜보는 어른이 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마구 나가지 못해요. 마구 나갔다가도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밖에 있어요. 청소년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존감이 제일 낮고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시기인데 없잖아요. 친구들은 서로 불안해서 안 되고 정말 진중하게 그들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사랑을 주지만 그러나 막 이렇게 속과매지 않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솔직히 좀 티껍죠. 지들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달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얘가 책임은 못 져요. 어른도 아니야, 지가. 어른도 아니고 책임도 못 지지만 대우는 어른을 해줘요. 그리고 책임 못 지는 거 수습해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아이들은 그런 어른, 그러면서 지켜봐주는 어른, 지켜봐주면서 또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행동으로, 말로 표현해줄 수 있는 어른, 그 어른들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부모하고는 안 되고, 학교 선생님은 너무 멀고, 인격적인 관계 대상이 안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애들이 30명, 40명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없잖아요, 그런 어른이. 그런 어른이 있는 데가, 그런 어른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나쁜 어른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청소년 애들 데려다가 무슨 딴짓 하려고. 그죠? 그 청소년들이 막 중년의 아저씨들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여학생들. 이런 얘기는 청소년들 있나요, 여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그럽니까? 어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른이 필요한데 간섭하는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어른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간섭하는 게 싫어서 어른을 밀어내는 거지만 어른이 안 필요한 게 아니고 어른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요. 이 흔들리는 마음을. 근데 꼭 나쁜 짓 하려는, 꼬시려는 어른이나 나쁜 짓 시키려는 어른이나 그래서 조폭들, 청소년들 애들이 좀 논다 싶으면 조폭에 왜 잘 들어간 줄 압니까? 조폭 들어가고 싶으면 미친 애들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는 소속감을 딱 주거든요. 인격적인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주 존재감이 있는 그 형님이 의리 막 이러면서 넌 임마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 자식아. 딱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죠. 근데 정말로 그들 올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사람 중에 청소년 아이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제일 어른이 필요한 시기인데. 어떤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어른이. 부모가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청소년 전문 사역자지만 안 돼요. 제 아이는 제가. 저한테 얘기 안 해요. 다른 선생님이 필요해요. 다른 선생님. 걔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줘야죠. 잘하는 데 있으면 제가 우리 애를 보낼게요. 꼭 담임 목사님 애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필요 법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고. 쟤네도 목사님 애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니까. 목사님 애답지 않게 행동하면 칭찬해 주시라고. 창조적인 거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그런 어른이 여러분이 돼주실 수 있는 거죠. 그 어른이 된 것만으로도 이제 성소년 사역은 사실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먹고 조금 틀어졌다가 다시 화해도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는 게 사역이지 뭐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애들도 크고 나도 크고 애들 속썩이면 여러분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 우리 전사님, 목사님, 선생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청소년 사역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작은 현장을 붙들며 씨름하고 있는 이 복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는 시대지만 작은 처소에서 이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